돈이 갈 데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두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을 성공해야 이 정부도 성공하는 거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부동산에 성공하신 대통령들이 없잖아요. 저희 그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잘 정리를 해줘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지난번에 지금 강남 집값이 막 상승해가지고 왜 강남만 오르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요즘 이제 강남 말고도 강북도 집값이 오르고 있고 또 이제 경기도까지 지금 집값세가 지금 확산되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한 세 가지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금융 환경 구조 변화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결정적인 거로 있고요. 단순히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을 넘어 금리 정점 지내다 보니까 인식이 심해지며 부동산 심리 지수를 상승세로 반영시키고 있죠. 금리가. 그런데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특성상 금리 하락은 가용 자금을 확대로 짓게 되어 매수세를 지켜 올리고 있는 거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단기 공급 부족입니다. 현재.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로드맵을 보면 상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 기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4년과 25년 연간을 보시면 아파트 예년에 비해서 크게 공급이 줄어드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 자산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제 왜 그거냐면 경기 불확성이 지속되면서 마땅히 투자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 그 돈이 다시 핵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권의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시장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승의 금리 부담 완화와 단기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안전 자산 선호라는 세 가지의 요인이 맞물려서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그 선거철 앞두고 세종수도 이전으로 공약 나오면서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었으면서도 상승폭은 조금 축소가 되긴 했지만 세종시가 계속 오르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 세종시 집값이 앞으로 어떤 추세로 보일 거로 보이시는지 전말 한번 해주시죠.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정부 행정수도 완성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정책의 가시성인데 정부의 이제 예를 들면 국회가 세종시 의사당을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의 제정이나 대통령의 제2 직무실이 내려간다면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호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유관기관 및 기업이 추가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고급 인력의 유입이 촉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될 텐데 또 리스크도 갖고 있습니다. 운영의 이제 정치적 변동이죠. 수도 이전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절차가 필요한데 정권 교체나 여야 대립 구도에 따라서 계획이 속도를 규모를 빠를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죠. 따라서 단기적인 이슈에 정치적 이슈 연동될 등락에 반복할 것이며 시장은 기대감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자,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하긴 했지만 일단 들어섰어.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나 뭐 제2집무실이 이제 뭐 만들어진다고 쳐도 시차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고 나면 사실상 이제 다시 수도 이전 개념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변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수도 이전은 사실상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현 정부 내에서 어떻게 그거를 보시면서 세종시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저희 개인적인 견해는
국회가 옮기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정부 이청사 짓는 것도 예산 문제 여기도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5년 내에 그게 완료되기는 쉽지 않겠다. 세종시가 선거 이전에는 많이 올랐어요. 한 50% 60% 내려가던 게 80% 90%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 것 같고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을 발표 후에 그게 좀 가시적이지 되지 않겠는가 봐요. 현재는 세종시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요소 지역은 있으니까 그런 거로 해서 반등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내림세로 보시면 되죠. 얼마 전에도 그렇고 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방으로 따지면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나서는 예. 지방 부동산은 아직도 뭐 극심한 침체기라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아주 극히 일부 뭐 분양 단지에서는 그렇죠. 호재성으로 예. 뭐 분양 완판됐다 뭐 이런 거는 예. 나오긴 하는데 예. 그거 가지고 뭐 지방 시장이 지금 뭐 안 살아날 되죠. 기미다 이런 건 그런 얘기하기 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지방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망 지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초양극화가 돼 있어요. 이제 선별적 접근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가 첨단 산업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화 단지가 생긴다든지 이래서 기업이 들어가면 그 지방 지역은 살아나고 부산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해운대로 기반해서 뭐 수송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나 이쪽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 그 지금 나오는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대선 시기에 예. 해양수산부 옮긴다고 그랬고 그렇죠. 예. H&M 기업도 옮긴다고 그랬고 근데 이제 그게 큰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기관이 옮겨서는 기업이 가야 항상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용인, 화성 여기는 삼성이라든지 큰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이제 뭐 100조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런 관련 기업들이 또 어디로 움직이며 그게 이제 어느 지역에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부동산 상승세는 이제 판결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연관지어가지고 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국토균형 발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을 시켜야 되고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또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통계치로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게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 뭐 이상할이 많지 이제 또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2017년대 오르듯이 이재명 정부에도 그렇게 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오르고 있죠. 현재 상황을 볼 때. 근데 이게 계속 오를 거냐 아니냐 뭐 그건 또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 중심으로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지방 계속 이제 소외감을 또 느낄 테고 또 이제 내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 집 마련도 좀 더 확산을 시키면서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제안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국조 발전과 관련해서 정부는 학계 중심으로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책 모델들이 논의되고 있으면서 그 핵심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결합한 한국형 기업 발전 특구 모델이 해야 돼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광역 교통망 GTX 수혜 지역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요 지역이 해당되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사실은 많이 지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가 같이 중심이 돼서 기존에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격적인 지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국형 기업 발전 모델을 다시 만든다든지 지방자치제에 권한을 이양을 해줘 정부가 그 권한을 이양해줘서 지방자치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돼야 지방이 좀 그나마 소외에 대해서 좀 나오지 않겠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많은 지방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할 일을 지방이 많이 이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제에서 많은 특혜를 줘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래야 균형이 좀 맞지 않겠는가 봐요. 그런 지금 인허가 문제를 지방자치제한테 많은 권한을 이양을 해줘야 지방자치제가 그나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기업이 가지 않겠어요. 지금 서울은 기업들이 못 들어오죠. 그죠? 예. 경기도는 그나마 이제 특혜해서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서울이냐 경기냐 지방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제 그 지자장들한테 많은 권한을 이관해주면 활성화가 좀 될 거라고 봐요. 기업은 혜택이 있어야 내려가죠. 근데 그거 중앙정부에서 다 들고 있으면 지방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말로만 하라고 하면 기업들 그러니까 않죠. 그래서 지금 소외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권한을 많이 줘서 그런 특혜보다도 권한을 많이 줘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제 집권하면은 집값이 오르냐 그런 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일반 시장에서도.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게 규제 일변도로 가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로 집값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표명을 그러면 이제 그런 공급이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건설사들이 뭐를 짓겠다고 정부에 허가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2, 3년은 공급될 아파트가 모자라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지 않겠나 봐서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도 이 정부 5년 내에 못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공공의 그거를 뭐 한다 그래도 그렇죠. 그것도 어차피 짓고 계획해서 짓고 하려면 그래도 4, 5년 걸리니까 그 단기적인 해법은 사실은 마땅치 없습니다. 단기적인 해법은 없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건설사가 젖어서 분양이 안 되는 거 이거를 정부가 잘 활용을 해야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건 기업이 이전이 돼야 활용하잖아. 그럼 기업한테 혜택을 줘야 그게 이용이 쓰지. 또 정부가 예를 들어서 먼저 정부의 모은 장관은 50%에 다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 사주면 뭐합니까?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업에 혜택을 많이 줘서 그렇게 해서 지방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기업이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역시 기업이 움직이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 정부 뭐 청사 뭐 이거 이전해야 큰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공무원 하나의 상징성이지. 상징적인 거고. 그렇죠.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집값만 올려놓고 결국은 다시 다 뒤터서 서울로 와서 살자. 그쪽 뭐 인프라가 특별히 막 전반적으로 뭐 된 게 없어요. 상권이 활성화되는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이전으로는 답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기업 이전이 기업이 가야 돼. 자, 그러면은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내년 뭐 올해 말 내년까지 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 정부 내에서 부동산이 또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시는지. 이 정부에서 아직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안 해서 선불 예격인 좀 그렇지만 지금 서울이 왜 계속 오르냐면 똑똑한 한채 또 유동성 문제, 금리 인하 문제, 돈이 갈 데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두르고 있는데 이거 잡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부도.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을 성공해야 이 정부도 성공하는 거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부동산에 성공하신 대통령들이 없잖아요. 저희 그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잘 정리를 해줘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집값은 차오르고 요지에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단기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아까 이제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똘똘한 단체도 해결하려면 어떻게 보면 다주택에 대한 유연한 거를 또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제 세제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문제는 자율성. 자꾸 토지거래 규제를 하니까 규제 풀었다가 다시 하니까 또 올라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현 시장이 서울 현 시장이 성동구나 마포구가 집값이 오른다고 또 규제한다는 말이 나오죠. 거기 막으면 과천도 마찬가지고 거기 또 토지거래 막아놓으면 그 옆에가 또 터집니다. 양천구 뭐 이렇게 그렇게 계속 터져 나가죠. 그러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풀어야 된다. 자율성을 좀 더 줘서 금방은 문제는 될 수 있으나 예, 자유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런 현상은 안 생기겠죠. 규제하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규제가 더 집값을 더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그렇잖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 실행을 해줘야 한국의 부동산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 아파트나 공공 시설을 좀 많이 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예,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봅니다.